50대 386들이 네. 갖고 있는 허위의식 또는 기득권,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조국 사태에서 이제 뼈저리 느낀 거기 때문에 네. 잘 나가는 일부 386도 있지만 자영업과 각 영역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386들이 있고요. 지금 50대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일정을 양보하는 척이라도 하고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그 뒤에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386을 되게 싫어해요. 미워.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데 386한테 계속 밀려서 직장에서 미치고 이제 그런 세대인데요. 상당히 386 세대에게 아픈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86 세대, 전부 386 세대이시죠? 아니요, 저는 386 세대는 386 세대 아니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조금 더 거의 386 세대이신 걸로 그러면. 하여튼 뭐 386 네네. 세대에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아마 제가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뭐 386 세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제 저는 진보 진영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87년 때까지의 진보의 역사적 정당성, 그것은 독재라고 하는 이제 어두운 시기에 진보의 가치,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해서 투쟁했고 싸워왔고 그런 진보적 정의를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7년 체제 이후에 그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조차도 사실은 보수하고 사실은 적대적 공생을 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정치가 그랬습니다. 또 세대적으로도 공교롭게도 지금 386 세대가 50대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각계각층의 사실 핵심 결정권 세력들입니다. 우리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다음에 기업계, 관료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20대 입장에서 보면 진보라는 가치 때문에 진보를 동의한다 하더라도 진보라는 가치를 앞으로 내세우는 50대 386들이 네. 갖고 있는 허위의식 또는 기득권,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조국 사태에서 이제 뼈저리 느낀 거기 때문에 네네. 386 세대로서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우리 안병진 교수님께서는. 많이 느끼죠. 아. 많이 느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20%의 특권 계급에 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못 풀었습니다. 불평등, 못 푸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죠. 그다음에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상 사태를 선언하려고 하는 기후 위기. 그걸 우린 못 풀었고 오히려 방관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이제 책임 의식을 느끼죠. 다만 최근에 386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나는 그 386이라는 대학 출신, 그 중에서도 일부 엘리트 대학의 사람들의 어떤 특권,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지 못한 묵묵히 자기 영역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작은 뭐 신호등 새벽 3시에 뭐 자기 집 앞 신호등은 위반할 수 있어도 그 큰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오는 수많은 386들. 네네. 저는 어떤 지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떤 지식인이 어떤 자영업자에 대해서 너는 왜 최저임금도 못 주니? 그거는 상대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 잘 나가는 일부 386도 있지만 자영업과 각 영역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386들이 있고요. 네. 또 386이 아닌 저희 세대들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네. 도시 빈민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화된 이 핵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68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68년도를 만들었던 그때 대학생들이거나 20대들이 나중에 정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사회당 정권을 만들고 네. 7년씩 2번을 대통령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위에 올라갔을 때 사회가 부패했어요. 그리고 좌파도 부패했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다른 나라 진보가 그렇지는 않은데 프랑스 좌파는 대통령 결선 투표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극우파가 올라오고 중도나 보수가 가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진보 정도 되는 그 집단이 결선 투표에도 못 가거든요. 사회당이 지난 선거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간 그 뒤끝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50대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일정을 양보하는 척이라도 하고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그 뒤에 미래가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고생했다 그러면서 살살 도망가려고 해서는
정말로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386보다 좀 윗세대예요. 70년대 대학 들어가서 70년대 대학 다니다가 뭐 군대로 도망가고 이런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386을 되게 싫어해요. 미워하고.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데 386한테 계속 밀려서 직장에서 미치고 이제 그런 세대인데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저는 이 세대론이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설명할 때 뭐 자원의 배분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그 시사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걸 이제 세대 갈등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른바 자본 기득권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세대 안에 불평등 격차, 이 계층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에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을 우석훈 박사님이 해제를 쓰셨고요. 서강대 이철순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들 읽혔죠. 저는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뭐 아무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고요. 또 우리 사회의 계급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에 좀 협조를 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이른바 한국 사회 자본기득권층에서 이거 봐라. 386이 문제다.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386들, 이 386 세대 때문에 문제인 거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요. 뭐 어떤 신문에서는 그런 기획, 뭐 대규모 기획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386 그러면 뭐 민주당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만 있나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386 세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386, 김진태 의원 386, 강효상 의원 386, 뭐 민경욱, 윤상현, 장제원. 이 사람들은 386이라고 안 불러요, 언론에서도. 왜 그럴까요? 386을 운동권 출신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이른바 자본기득권 세력의 음모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대 갈등 너무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혹시 거기 한 가지 예, 저도 이제 그 성 기자님 말씀에 일정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뭐 등치시켜가지고 그것만 문제라고 하는 건 저도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자본기득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음모나 의도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세대 간보다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조국 사태로 표면화된 이른바 386 운동권들의 민낯, 이 부분에 대한 부도덕성 또는 이중성, 이런 것에 대한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책임을 저는 그래서 물어야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 386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화된 자기들 성 안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자기가 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 386들이 깔끔하게 좀 인정하고, 아까 우 박사 말씀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개과천선의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런 구조적인 노력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386도 아니지만 운동권 출신도 아닌데, 운동권 출신 386 중에 성공한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반성을 해야죠. 우리 사회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386 운동권 출신 중에 지금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약간 맛이 간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제가 사석에서 거지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 386 세대가. 비정규직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무슨 386 세대 전체가 대학 때 다 일단 다 대학을 다닌 것처럼, 또 대학 다녔으면 다 운동권이었던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출세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환치시키는 네. 거 이제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서 유신 세대라고 하는 60대에 비해서 386에 별 힘이 없거든요. 장관도 몇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부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별로 없고 앞으로 이제 견제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들 해먹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벌써. 왜냐하면 장관도 아직 안 됐고 뭐 기껏해야 뭐 국장이나 그 정도인데 교육 문제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 정치의 정점을 가지 못했는데 사회 흐름에서는 이미 주도권이 있었던 거죠.